통고제도는 보호자나 학교장, 보호관찰소장, 사회복리시설장 등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서 흔히 말하는 비행청소년들, 문제 있는 청소년들을 법원 소년부에 직접 사안을 접수시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 학생들을 처벌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를 해서 교육적, 인도적, 복지적 관점에서 형벌보다 교육을 통한 안전한 사회복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해서 보호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흔히 말하는 범죄 소년,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의 죄를 범한 소년과 형벌 법령에 제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 소년들, 10세부터 14세 미만까지죠.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해 있는 경우 이러한 해당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제촉되는 범죄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에 해당하는 우범소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속하고 간편한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이 소년들의 문제 행동에서 초기 단계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이 소년 문제를 빨리 해결해가지고 학생들이 더 큰 비행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제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 해결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는 거는 이 학생에게도 사실 좋지 않은 현상일 겁니다. 그러나 이 소년재판 같은 경우는 소년보호 같은 경우는 범죄조의 경력이나 이런 거에 기재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년이 더 큰 일을 저질러서 그래서 처벌을 받고 범죄 경력 조회 이런 거에 기록되는 것보다 차라리 미리 나서서 이 학생들을 교정하는 게 낫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도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심리학이나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이런 것들을 전공한 전문 소년 조사관들이 온화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이 학생들이 과연 뭐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더 나아가서 법원에서 마련한 전문가 진단이나 심리상담 조사제도, 화해권고위원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먼저 통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 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양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생년월일과 주소, 통고자가 누군가, 왜 통고하는가 이 사유 등을 작성합니다. 자, 이 양식은 어디에 있냐면요. 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대국민 서비스 가면 양식 모음 탭이 있고요. 거기에서 소년보호 통고서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통고서를 작성하면은 그 다음에 우편으로 발송하는데요. 관할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에 소년 접수 담당에게 보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정법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내면 되고요. 가정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방법원 주소를 쓰고 소년 접수 담당을 적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통보된 사건의 처리 절차를 보면은요. 소년부 판사가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심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재판에서 한번 다뤄볼 필요 있겠는데 라고 한다면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조사를 하겠죠. 생활 환경이라든지 비행 내용과 관련돼서 소년에 대해 어떠한 보호가 필요할까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 실제로 소년보호 재판을 열 것인가 라는 거를 개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소년은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서 비공개 상태에서 심리를 거친 다음에 소년법 제32조에서 명하고 있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결정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소년보호 처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벌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이해해서 교육을 통해 안전한 사회복귀를 지향하도록 합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1호 처분을 보면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제도,
2호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수강하도록 명령하는 제도고요. 3호는 사회봉사하도록 명령합니다. 4호는 보호관찰관이 단기적으로 보호관찰하는 제도. 5호는 보호관찰관이 장기적으로 보호관찰하는 제도. 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제도. 7호는 병원이나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이 다음부터가 조금 심각한데요. 8호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을 보내고요.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로 보내게 되죠. 8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이 나온다는 것은 이 학생이 잠재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일을 벌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흔히 나오지 않는 처분이지만 매우 심각한 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나오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처분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보호 처분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년법 제1조에 보면은 이 소년법 자체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거지 이 학생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다.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32조에도 이 소년의 장래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보호처분에 불복할 경우 집행이 정지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처분에 불복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고 곧바로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학생들이 올바르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 통보제도는 쓰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최근 학교에서 학생이 컨트롤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제도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